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알코올 중독, 이혼 엄마의 언어폭력,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 어떤 학생의 글이에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가스라이팅이 아주 제대로 당했어요. 왜 부모들은, 특히 엄마들은 자식을 가스라이팅 하는 걸까요? 음, 그 부모들도 그만큼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고 질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은 탈출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빨리 탈출하셔야 되고 부모처럼 모시고 잔소리도 듣고 배울 수 있는 멘토를 10년 이상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지 가슴속에 불면, 불안증, 우울증 같은 것이 침투하는 걸 막고 건강한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 없이 반복되는 글 뭉텅이, 그렇게 괜스레 눈물만 난다. 나는 더 이상 남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내 상황을 이해를 못하거나 사이만 괜히 어색해지거나 항상 그 둘 중에 하나였다. 내 가정사 이야기 이런 것들 수도 없이 많이 해왔었다. 너무 담담하게 폭력 사실을 풀어내는 중3 때의 나를 보며 교내 상담 선생님께서는 마치 너는 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제3자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랬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 이전부터 그리고 그 후부터도 견딜 수 없는 내 힘듦을 여러 사람에게 토로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내 상황에 대해 체념을 하게 되었고 내가 이 지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로는 공부를 미친 듯이 잘해서 명문대에 입학한 뒤 돈을 많이 벌어서 자취하는 것 그것뿐이었다. 이게 사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장학금, 기숙사, 취직이 잘 되는 진로를 택해 가야 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엄마가 내게 퍼부었던 비난들, 너는 안 될 거란 말, 너가 공부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느냐는 말, 그런 류의 말들 다 틀렸다는 걸 입증하고 싶었다. 작게 모으고 모았던 내 돈들 전부 학원비로 쏟아부으며 공부했다. 그러나 엄마는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내 문제집을 찢고 던지고 학교 가지 말라며 문을 막고 공부 의자에 앉으면 계속 심부름을 시켜댔고 방에 있으면 계속 내 이름을 불러댔고 이따금씩 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밥상을 엎어댔고 던졌고 나에게 공부하지 말 것을 계속 요구했다. 왜 이렇게 엄마 이렇게 하냐면요. 너가 탈출하지 못하게 하려고. 딸이 탈출할까봐 무서워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깎아내려서 나보다도 더 형편없을 때까지 끌어내린 다음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서 나의 스트레스를 풀고 나의 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더러운 에너지를 다 이게 아랫사람한테 집어 던지려는, 그걸 뭐라고, 뭐 쓰레기통이라 그러잖아요. 감정 쓰레기통.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할 사람으로 딸을 만들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 딸은 나를 거역하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게 가스라이팅입니다. 지금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예요. 자, 그 때문에 생긴 정신병들이 나를 점점 갉아먹었다. 공부라도 잘 됐으면 그렇게 병이 심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애석하게도 공부마저 내 편이 아니었다. 자습실에 앉으면 공황이 왔다. 아직도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비문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연필을 잡고 문장을 읽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알 수 없는 압도적인 공포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켰다. 왜냐면 공부를 하려고 해도 엄마의 그동안의 그 가스라이팅, 너 하지 마, 넌 해봐야 소용없어, 찢어버릴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몸 발로 걷어차면서 공부 못하게 방해했던 것이 그냥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공부할 수가 없죠, 뭐. 공부에 집중을 전혀 할 수 없었다. 핑계라고 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핑계 아닙니다. 이거 실제로 그렇습니다. 쉽게 어떤 거냐면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해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 어떤 사람이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잠 잘만 하면 옆에 와서 누가 몽둥이로 머리를 때린다고 쳐보세요. 매일마다 잘만 하면서 때리고 잘만 하면서 때리고 이거를 한 열흘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잠 못 자요. 왜 잠 못 자냐고요? 잠 드는 순간 자기가 몽둥이로 맞을 것 같은 공포감 때문에 잠이 드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깹니다. 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잘만 하면 깨고 잘만 하면 깨고 계속 그래 결국 공포에 의해서 쩔어요. 그 다음 잠을 못 잡니다. 두둑이 맞을까봐. 그러다 죽어요. 그래서 고문 중에 제일 무서운 고문이 잠 못 자게 방해하는 고문입니다. 지금 이 따님이 그런 식의 공포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
말 그대로 압도당한 상태였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더 몸집을 불려갔다. 예, 이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요즘 현대인의 스트레스병은 사실은 다 불안이에요. 형태만 달리 나타날 뿐이지 다 결국은 불안해서 오는 겁니다. 손톱 물어뜯는 것도 불안이고요. 이 병원 쇼핑하는 사람들 있죠. 건강염려증 환자라고 하잖아요. 병원 쇼핑하는 것도 불안이고요. 그 다음에 결벽증 환자들 막 깨끗하게 닦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불안이고요. 뭐 또 있을까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날뛰는 사람들도 불안한 거고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불안한 거고요. 다 결국은 불안해서 모든 게 오는 겁니다. 현대병은 불안이에요. 왜 불안일까? 간단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를 보면 둘을 알고 둘을 보면 넷을 알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만 가르쳐줘도 셋, 넷을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를 가르쳐줘도 하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냐면은 사실 공부를 왜 하냐면요. 성적을 잘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파악하고 뭐 이렇게 주변에 돌아가는 것들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불안에서 좀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어요. 미래를 예상할 수 있으니까. 또는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서 밑바닥에서도 막 뒹굴어가지고 워낙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 저절로 깨우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미래를 조금씩 내다보고 상황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는데 항상 남이 대신 상황 파악을 해주고 남이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내 스스로 미래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바로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지금 이 자녀분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잖아요. 가스라이팅이 뭐냐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이 싸그리 무시되고 너의 생각은 다 엉터리고 잘못됐고 형편없는 거야라고 교육을 받는 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분은 자기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은 불안에 완전 쩔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죽을 듯이 힘들어서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상의도 없이 집으로 경찰을 보냈고, 이게 무슨 말이지? 집으로 경찰을 왜 보냈을까요? 엄마를 잡아가라고 경찰을 보냈다는 건지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 좀 넘어갈게요. 그 이후 큰 상처를 받은 나는 앞으로 다신 그 누구도 믿지 않겠다며 그 누구에게도 내 힘듦을 털어놓지 않겠다며 울면서 다짐했다. 자, 이 학교 선생님들이 가스라이팅이 뭔지, 알코올 중독이 뭔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이 선생님들이 알아야지 대처를 하는데 대처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행동하면은 아이들이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도 알코올 중독과 가스라이팅에 대해 대처 방법을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좀 부탁드릴게요. 2학년이 되어서는 상황이 더욱 심해졌다. 아무 이유 없이 엄마는 잠깐만요. 제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알코올 중독 예방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이 뭔지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좀 신청 좀 하세요라고 했는데 참, 야 진짜 학교 선생님들 무관심하대요. 아무도 신청 안 하더라고요. 제가 강릉에서도 경포중학교에 그다음에 무슨 초등학교에 한번 강의하러 아니 초등학교였나 그게? 그것도 중학교 같은데 중학교 두 군데 강의하러 간 적이 있는데 나머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이들이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좀 정신 차려서 공부 좀 하십시오. 아이고 이게 뭐야? 자, 왜 이래 이거? 커트 어디서까지 읽었지? 하나, 둘, 셋. 2학년이 되어서는 상황이 더욱 심해졌다. 아무 이유 없이 엄마는 내게 화를 내는 빈도가 높아졌고 나는 자기 비난의 굴레에 한없이 빠져갔다. 여기 뭐가 있냐면 자기 비난의 굴레에 빠졌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은 다 그래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못난 거고 다 내가 형편없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자기 혐오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 혐오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기가 너무너무 더럽고 형편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너도 그렇잖아 하고 다 덤탱이 씌우면서 그 사람을 더 나쁜 사람, 더 낮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림 되는 겁니다. 이 가스라이팅은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도 자기 비난의 굴레에 한없이 빠져갔다 이렇게 얘기하네. 큰일 났네 이거. 사람이 너무 힘들고 충격을 받으면 그 사건을 잊어버린다고 하던데 딱 그거다. 이 뭔 얘기냐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걸 받으면 사람이 기억상실증에 빠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건 어떤 충격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은 사람이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애쓰다 보면 진짜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나르시스트,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너무너무 형편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기 싫어서 그 자기 혐오가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하기 싫어서 내가 혐오스러운 인간이 아니라 너가 그런 거잖아 하고 모든 걸 덤탱이 씌우는 겁니다. 즉 자기가 한 모든 못된 짓, 거짓말, 해코지라고 다닌 거, 형편없이 일을 형편없이 만들어 버린 거, 뭐, 남 탓하고 다닌 거, 하여간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자기가 반성을 하고 이젠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사과를 하고 이젠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반성하는 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반성이랑 고통이 다르잖아요. 반성은 고통이 반드시 따라요.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나를 바꿔 나가는 게 이제 개선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고통을 겪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너가 그렇잖아 너가 형편없는 거잖아 다 네가 그랬잖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한테 덤탱이시고 누명을 씌웁니다. 지금 이 딸한테 다 누명을 씌운 거예요. 자기의 그 자기 혐오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근데 이 따님도 똑같이 자기의 상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좋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를 만나서 이 따님이 엄마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다. 사실은 너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불쾌하고 나쁜 모든 감정, 그다음 자포자기하고 싶고 자기 혐오스러운 감정은 사실은 너게 아니라 그 다 너 엄마 거야. 너 엄마가 자기 자신한테 느끼는 거를 느끼기 싫어서 다 너 탓이라고 딸한테 집어 던진 거야. 그거를 감정 쓰레기통이라 표현하거든요. 딸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즉, 너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를 전문가가 빨리 이 따님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따님 큰일 납니다, 이거. 물론 이런 얘기를 학교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공부를 한 게 없어가지고. 아, 자, 그래서 2학년 때는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냥 한마디로 이런 삶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는 생각이 죽고 싶었다 였고 밤에 잠들 때 드는 생각이 이대로 죽고 싶었다 했다. 하루 종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늘 그랬다. 1학년 때 했던 그 내 다짐을 난 지키지 못했다. 왜냐면 이대로 날 방치하다가는 갑자기 내가 날 죽일 것 같았다. 갑자기 칼을 빼들고 찌르거나 손으로 목을 조를 것만 같았다. 그래서 정신과에 갔다. 약으로 조절하고 싶었다. 세로토닌을 주입하고 싶었다. 세로토닌 뭐 이런 거 더 이상 얘기 듣지 마세요. 요즘 10대 애들이 무슨 세로토닌 뭐야 저기 뭐야 도파민 이런 거에 대한 그 정보를 너무 과다하게 듣다 보니까 그 세로토닌 이런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고 있어요. 너무 정신과적인 그 의학 정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과한 정도가 아니라 거짓 가짜 뉴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세로토닌 이건 도파민 이거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이거 뭐 세로토닌 주입하고 싶다 했더니 얘기했는데 이런 생각 갖지도 마세요. 이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잘못하면 이거 정신과에게 중독되거나 나중에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엄마처럼. 확실히 효과는 있었지만 의사의 성차별적 발언 때문에 정이 떨어지고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가지 않았다. 약을 먹었다는 얘기네. 아이고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약 먹으면 안 돼. 이게 약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유튜브를 봐가지고 유튜브에 설암 TV나 저기 뭐야 그 뭐지 아유 제쿠 TV도 있고 뭐지 그 여자분 무슨 쌤인데 설암이 아니라 뭐야 그거 아우 생각이 안 나네. 있어요. 그 뭐지
썸머 TV 이 세 군데 정도만 좀 들려보세요. 그래서 그 가스라이팅과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은 이 약 정신과 약 먹을 필요 없어요. 한 50개 정도만 그 유튜브를 봐도 아마 천지개벽하는 느낌을 받고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 받게 되실 거예요, 따님은. 지금 따님이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싶죠? 주변에 이해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르시스트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몰라. 그러니 유튜브 통해서 서람TV, 제쿠TV, 썸머TV 요 세 가지, 물론 제 거도 보셔도 됩니다만 저는 아주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입문 정도는 충분하니까 제 가스라이팅을 보시면서 빨리 내가 그동안 가스라이팅 당했구나. 엄마가 갖고 있는 감정을 다 나한테 뒤집어 씌웠구나. 다 내 탓이라고 말한 거 엄마가 느끼기 싫은 그 엄마의 쓰레기 같은 감정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나보고 느끼라고 던져놨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모든 고통 다 사라지고 눈이 번쩍 뜨이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고요? 저도 20년을 당했어요. 가스라이팅에 20년 당해봤어요. 20년 당했는데 4년 전에 그 영화배우 서예지, 드라마 배우 있잖아요. 서예지란 여자배우,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배우 있어요. 그 여자배우가 남자 배우 김정현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뭐 난리 난 적이 있어요. 뉴스 검색해보세요, 인터넷으로. 그 기사 하나 봤거든요. 딱 하나? 기사 딱 하나 봤는데 거기에 무슨 가스라이팅이란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딱 읽어보는 순간에 정말 저 거짓말 안 하고 뭐 유레카? 그 뭐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유레카 외쳤다 했죠? 만세 외쳤어요. 20년 동안 나한테 풀리지 않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풀리더라고요. 한 4,000pc 정도 되는 그 퍼즐 있죠? 퍼즐 맞추는 거. 하나도 보이지 않던 무슨 그림인지도 알 수 없었던 한 4,000pc짜리 그 퍼즐이 단 한 번에 쫙 다 맞춰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 따님도 분명히 저랑 똑같은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약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빨리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심리상담센터에 돈을 내고 가기도 했다. 다 필요 없어요. 유튜브 보세요. 삼성 꿈장학재단에서 받은 장학금 중 일부를 거기에 썼다. 그 돈이 너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심리상담센터에서 가스라이팅 이런 얘기 안 했다면 그 심리상담센터는 혼나야 되는 겁니다. 어, 저는 이 글 딱 보는 순간 바로 알았거든요. 뭐냐면은 당해본 사람이 알아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문가라 해도 모릅니다. 근데 당해본 사람은요, 딱 글 보는 순간 바로 알아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일을 살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상담사의 널 이해 못하겠다는 그 눈초리 그것 한 번에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가지 않았다. 저도 심리상담 안 받아봤겠습니까? 저도 한의사인데, 저도 심리상담센터 가서 돈 내고 다 심리상담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한 20번, 30번 받았는데, 아무 누구도 가스라이팅을 제가 당하고 있다. 같이 가서 상담받았거든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랑 둘이 같이 가 상담했는데, 제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제가 깨닫고 나서 이러이러한 게 가스라이팅 아니었냐, 혹시 상대방이 나르시스트 아니었냐 했더니 그제서야 맞는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몰라요.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모른단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심리상담사, 정신과 의사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하지만 거꾸로 겪어본 사람들, 그 서람TV, 그 다음에 제쿠TV, 썸머TV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죽을 만큼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겪어봤기 때문에 딱 한 5분, 10분만 들어봐도 바로 알아요. 그러니 가스라이팅 전문가를 찾으시지 이렇게 심리상담 정신과 찾아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약 먹으라는 얘기밖에 안 할 겁니다. 근데 약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상처받게 되세요, 이분처럼. 내가 의지할 곳은 나를 이해해 줄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그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었다.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 지구에 온 외계인 이방인 기분이다. 저 이해하거든요. 전 지금도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어. 똑같아요. 왜냐면은
그 저랑 같이 상담을 받으러 갔던 그 사람이 나르시스트였고 저를 가스라이팅했는데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저에 대한 각종 비난과 거짓말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간질, 조작질을 다 하고 다녔어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몇 년을 그러고 다녔으니까 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중에 이제 알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거든요. 꼬리가 길면 밟히듯이. 나중에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세뇌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그게 거짓입니다, 조작입니다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때 진짜 외계에 혼자, 우주에 혼자 떨어진 기분이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 이제는 뭐 그 아무 의미 없다 그러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고 제가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훌륭하게 잘 살아가면 결국은 다 그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된다는 그 조언을 듣고 저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따님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가스라이팅과 이 나르시스트 대처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이해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꼭 공부하셔요. 내겐 그전 성숙한 어른이 필요했다. 내게 성숙한 어른이란 아이의 감정과 생각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아이를 응원해주고 아이가 뭘 하든 밀어주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은 늘 유튜브 속에만 존재했다. 즉 내 주변에는 없었다. 늘 내 주위에는 아이를 평가하고 조건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주는 사람들 뿐이었다. 난 부러웠다. 그런 부모를 둔 자식들이 너무나 부러웠다. 얼굴 예쁘고 재능 있는 사람보다도 더 부러운 사람이 바로 그 지혜로운 부모를 둔 사람이었다. 맞죠? 맞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걸 완벽하게 해낼 것을 엄마는 이 세상은 늘 내게 요구했다. 그런 엄마가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상상해봐라. 간단하죠?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거밖에 더 되겠어. 뻔하지 뭐 이런 식의 얘기죠. 뭐. 상상 이상으로 끔찍하게 날 대해왔다. 그게 반복이 되면서 난 점점 더 두려워져만 갔다. 내게 속한 세상인 가정이라는 곳에서 난 늘 구박받았다. 완벽하지 못해서, 완벽하지 못해서, 완벽하지 못해서.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나르시스트들은 자식한테도 그렇게 완벽하기를 요구합니다. 자기는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는 99.9% 개판이면서 자식한테는 100%를 요구합니다. 그게 나르시스트가 가스라이팅 하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자녀가 공부하는 걸 방해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너도 개차반이 되란 뜻이에요. 그래야지 계속 구박할 명분이 있잖아요. 따님이 너무너무 잘 살아가면 구박할 수가 없잖아. 혹시 더 글로리에 나온 그 엄마 아셔요? 그게 바로 알코올 중독 가스라이팅입니다. 자, 그러니 사회에 나가서는 또 얼마나 위축됐겠는가. 난 사랑이 필요했다. 인정과 관심이 필요했다.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든 내가 가치 있다는 증명을 받아내야만 했다. 받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받아낼 수가 없어요. 엄마는 비정상적인 사고 판단과 뇌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따님이 잘하면 잘할수록 더 괴롭히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증명 받아내려 하지 마세요. 공부로, 발표로, 성격으로, 외모로 어쩌면 빈말일지라도 각종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만 그것들을 먹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하이에나, 괴물, 겉으론 교양 있는 척해도 속으로는 남들 금맥이고 평가하고 비웃기를 좋아하는 이중적인 하이에나, 괴물, 열등감, 우월감으로 얼룩덜룩해진 하이에나, 괴물, 그게 나였던 것이다. 아니에요. 그게 따님이 아니라 그게 엄마였던 거예요. 그게 엄마였던 건데 그 모습을 따님한테 그대로 지금 복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따님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떻게든 사랑받고 싶었는데 인정은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다. 즉 변수를 상수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지금 따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 보시고 나면은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정상인 것을 알게 될 거고요. 인정을 받고 싶은 것도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건 잘못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작은 성공을 해도 크게 박수 쳐주고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다면 토닥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했다. 맞아. 정말 필요했다. 난 그런 사람을 동경하는 마음에 오히려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다녔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엄마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자기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에코이스트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러면은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벌써 노력을 99.9% 100%를 하면서도 더 노력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더 자기를 쥐어짜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기 학대가 되는 거예요. 따님은 지금 이미 충분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탈출하십시오.
친구들의 작은 성과에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작은 실수했을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친구를 위로했다. 그랬더니 친구들과 선생님은 나를 어느새부터 사려 있고 배려 깊은 아이라고 규정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배려를 내게 베푸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점수를 깎고 혼을 내고 화를 냈다. 찡그린 표정을 보였다. 그 표정이 제일 싫었다. 찡그린 표정 최악이다. 혈육 중 유일하게 내 가정사와 감정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항상 나보고 참으라고 했다. 자, 할머니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때물림 된다니까?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대부분 할머니예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 따님을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엄마라고. 대물림 되는 거라고요. 할머니 믿으면 안 돼요. 할머니는 항상 나보고 참으라고 했다. 이제 난 할머니와 연락조차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할머니한테 화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잘했어요. 연락 끊어야 돼요. 내 유일한 정서적 지주일 수 있었던 분이었는데 이 사람조차도 날 채찍찍했고 내 숨통을 조였다. 할머니만큼 내게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차라리 내가 게을러질지언정 내 정신건강을 걱정해주고 토닥여 주었어야 했다. 할머니도 남편한테 심한 가정폭력을 당했고 할아버지도 알굴중덕이었나? 그 남편이 했던 짓을 고스란히 엄마가 내게 하고 있는데 당시 30대였던 할머니도 참지 못한 걸 왜 10대인 나한테 참으라고 항의하는 건지 어이가 없죠? 예, 어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줄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엄마도 몰라서 그런 거고. 이제 탈출하란 말이 이해되죠? 서운했다. 나보고 왜 그걸 이겨내지 못했냐고 되묻는데 진짜 너무 서운했다. 그 이후 난 수없이 방황했다. 난 방황을 했고 그 과정을 엄마가 알아버렸다. 최악이 되었다. 그 과정에 엄마의 상상력까지 더해졌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엄마는 신난 거죠. 그 봐라, 너는 나와 같은 쓰레기야. 나만 그렇게 쓰레기가 아니라 너도 나랑 같은 쓰레기잖아. 하면서 신나서 더 많이 많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감정 쓰레기통처럼 막 했을 거란 얘기예요.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과정에 엄마의 상상력까지 더해졌다.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없던 일까지 막 만들어가지고 너가 그랬잖아라고 한단 얘기야. 아까 제가 당했다 했잖아요. 제가 하지도 않은 나쁜 짓을 심지어 자기가 했던 것을 제가 했다고 여기저기 거짓말로 퍼뜨리고 다닌다니까요. 정말 조작질을 얼마나 완벽하게 하는지 와 이게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라고 설명하려면은 1박 2일이 걸려요. 설명이 할 정도로. 정말 조작질을 완벽하게 해놓습니다. 이 따님도 그렇게 당한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설상가상인 것이다. 삼류 잡지에나 나올 법한 스캔들로 지 머릿속에서 소설을 쓰고 있었다. 맞아요. 소설 쓰고 없는 걸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정말 짜집기를 너무 잘해서 진짜 현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현실에 실제 벌어진 일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거짓말을 조미료를 타요. 그래서 이거를 왜곡해서 다른 결론을 만들어 버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보면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맞아. 그건 자기도 알아. 그런데 그게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장면만 본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앞뒤 들어보면은 완전히 조작질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앞뒤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듣기도 싫은 거고. 왜냐? 이미 저를 또는 이 따님을 쓰레기 같은 인간, 나쁜 인간이라고 이미 다 모든 사람이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걸 들어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해명하지 마세요. 이거 해명할 필요도 없어요. 아 여기 나왔네. 해명하기도 귀찮아서 냅뒀다.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성공이 최고의 복수라는 말이 있어요. 따님이 성공을 하게 되면 엄마는 덜덜덜덜 떨고 그냥 화가 나서 못 견딜 거예요. 왜냐? 자기가 느끼고 있는 자기 혐오감, 자기가 하는 형편없는 짓들과의 생각들을 딸한테 덤태기 씌워야 되는데 이 너무 잘 나가고 성공했는데 어떻게 덤태기 씌울 수가 없지. 그때부터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자기가 날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단어를 안 해? 자기가 날 감정 쓰레기통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으면 난 도대체 어디에 화를 풀고 감정을 버려야 할까? 엇나가지 않고 안 튕기는 게 이상한 거지 안 그래? 뭘 해도 한없이 공허하고 슬펐다. 재미없었다. 사람들 만나면 나아질까 해서 친구를 만나서 놀았는데 그저 그랬다. 특히 집에 돌아갈 때 뭔가 되게 허탈했다. 왜냐면은 솔직하게 말을 하고 솔직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따님이 가짜 행동 연극을 했잖아요. 연극을 했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동성이라 그런가? 이성도 만났는데 똑같았다. 절대 이성 만나면 안 돼요. 이 불안함과 외로움과 공허함을 해결하겠다고 이성을 찾아서 해결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엄마를 피하려다가 더 나쁜 놈한테 만나가지고 완전히 작살납니다. 절대 이성 만나면 안 돼요. 이성이랑 뭔가 더 가까워지면 몸이 닿으면 좀 달라질까 재밌어질까 해서 키스랑 몸터치까지는 진짜 열정적으로 해봤는데 별 감흥이 없었다. 그 순간에 마저도 든 생각이 그거였다. 재미없다. 결국 내 마음이 문제구나 자각했다.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이 소설의 끝은 어디일까? 결말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시나리오는 어떻게 짜야 할까? 아니 어떤 재료를 내가 선택해야 될까? 선택해봤자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계속 고민이 된다. 고민이 된다. 2019년 12월 28일에 썼네요. 자, 이게 소설이 아니고 이게 진짜 사실인데 결론은 이미 말했어요. 따님 빨리 사람 TV 그다음에 제쿠 TV에 그다음 뭐지? 어, 뭐야 그거 아이고 썸머 TV를 꼭 보시고 썸머님이 책을 쓴 책도 사서 읽어보세요. 나는 왜 엄마가 힘들지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시고 유튜브 자꾸 보세요. 그러면은 따님 천지개벽하는 걸 느끼게 될 거고 가슴이 뻥 뚫리면서 갑자기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보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냥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이란 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안 찾아오면 절 찾아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자녀 아이들이 이런 10대 아이들이 지금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조선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헬조선은 학생들이 10대 아이들이 이 세상이 썩어 빠졌고 미쳐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바로 헬조선이에요. 학교에서부터 애들이 느낀단 말입니다. 학교에서부터. 큰일입니다. 이거 지금 진짜. 안녕히 계십시오.